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여러분들은 평소에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오늘은 이 마시는 물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는 거는 아마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독감 시즌 되면 이제 독감 예방 수칙 알아보려고 그 전문의들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네. 인터뷰를 하다 보면 꼭 수분 섭취하라는 것이 늘 넘버 원으로 꼽히더라고요. 물 많이 마셔라. 네, 이게 면역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네. 이 밖에도 잘 아시다시피 몸속 독성을 배출하고 또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그리고 피부에 이 물 많이 마시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도 하고요. 이 밖에도 집중력 키우고 그리고 뭐 에너지 넘치는 생활하기 위해서도 물 충분히 마시는 것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모든 세포가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상 물을 많이 마셔서 자주자주 마셔서 체내 수분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 다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네. 네. 보통 뭐 그 닥터들이나 건강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라라고 네. 권고를 하는데 이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2리터 마시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사람마다 적정량은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자신의 체중에다가 30에서 33 사이라는 숫자를 이제 곱해서 네. 나오는 수치가 이제 하루에 필요한 물 섭취량이 됩니다. 아, 그러면 좀 덩치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드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체중이 파운드가 아니라 킬로그램이고요. 킬로그램이죠, 네, 이게. 거기서 30에서 33 이제 곱한 숫자는 밀리리터로 따진 겁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중이 뭐 60kg이다라고 하면 1800에서 1980ml가 나오는데요. 네. 1.8리터에서 19.8리터, 1.98리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2리터가 거의 됩니다. 1리터네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1.5리터에서 한 2리터 정도 마셔라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고요. 물론 뭐 나이 아니면 활동량 또 먹는 음식, 기후, 먹는 약 등등 적정한 물 섭취량을 정확하게 따지려면 뭐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는 이제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2리터가 물만 2리터 아닙니까? 커피나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사실 하루에 2리터 물 마시는 게 그거 쉽지 않아요. 네, 의도적으로 네. 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물 대신 커피나 아니면 다른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커피나 뭐 카페인이 들어간 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뇨 작용으로 마신 양만큼 또는 그 이상의 수분을 몸 안에서 배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커피가 심하죠. 네. 그러니까 2리터 물을 마신다고 하면 거기다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만큼의 양의 물을 추가로 더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말이죠. 네. 네. 물 2리터를 마셔라에 커피나 뭐 콜라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물과 같이 정해서 2리터를 마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저는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있는데 아직도. 근데 아직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네. 물만 2리터를 마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허이. 왜냐하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마신 만큼 빠져나가잖아요. 보충을 해줘야죠. 그 보통 물도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겠죠. 네. 네. 2리터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저희가 마시는 머그컵 같은 걸로 한 8잔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맞는 거예요? 네, 2리터를 이제 재면서 마시기 힘드니까 대략 뭐 8잔 마셔라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컵마다 크기가 다르고 정확하다고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어허. 그리고 마시는 물컵 수를 일일이 다 세면서 마시기도 힘들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물잔으로 8컵 마시는 게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 돼버리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2리터 아니면 물컵 몇 잔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신체 반응에 좀 더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거 옳은 얘기인 것 같네요. 네, 네. 네, 이건 어제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잡지 리얼 심플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충분히 마시지 않았는지 이 신체 반응 이걸 어떤 걸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소변 보는 것 하나가 이제 단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아하. 소변 보는 횟수를 잘 보는 겁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만약에 2시간을 훨씬 넘어서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 그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네, 네. 아하. 반대로 또 뭐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간다. 그러면 또 반대로 너무 이제 많이 물을 마시는 건 거죠. 아. 그래서 물을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가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네. 내가 얼마나 내 몸에 맞는 수분 섭취를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물을 마시라는 조언입니다. 하하.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것도 좋겠는데요. 아. 색깔이 너무 진하진 않은지 아니면 뭐 묽진 않은지 이걸 보고 역시 수분 섭취를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피부를 보면요. 음. 그 사람이 물을 평소에 많이 마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의 안 마시다시피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당기는 걸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이럴 때 보통 우리는 로션 발라서 피부 당기는 걸 좀 촉촉하게 만드는 편이죠.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피부가 건조해졌다면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보다 더 잘 확인해야 할 게 피부 탄력성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 노년층은 피부 탄력성으로 물 섭취 필요성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손등을 살짝 잡아서 몇 초간 당겼다가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땐 당연히 피부가 다시 원래대로 쉽게 돌아올 것 같은데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눈에 띄일 정도로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해보고 있어요. 네, 피부 탄력성이 떨어진다 싶으면 물 좀 더 마셔야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수분 섭취 필요 여부를 신체 반응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네. 말씀하신 게. 그런데 이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물 마시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해? 뭐 또 무슨 방법이 있어요? 네. 아니 우리가 대장 검사할 때 왜 이렇게 뭐 약을 타서 뭐 1갈론, 2갈론 정도 마셔라 그래서 먹을 때 그때는 그냥 악을 쓰고 먹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네. 내일 어차피 지금 검사를 하니까. 네.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마실 수도 없는 거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 물이 맹맛이다 보니까 그걸 그냥 억지로 마시긴 쉽지 않은데요. 아. 쉘처워터라고 하죠. 이 탄산수. 네, 아하, 네. 아하. 그것도 약간 플레이버가 들어간 탄산수. 아. 그거 마시는 것도 사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향이 들어간 건 괜찮다는 거예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조심해야 할 건 이제 설탕이 들어간 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설탕 들어간 탄산수는 마시지 말아야겠고요. 그리고 꼭 물이 아니라 이제 야채나 과일 통해서 수분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과일이나 야채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요즘 마켓에 코코넛 워터 많이 파는데요. 아, 그 호불호가 아주 갈린다는 그 네. 음료요. 네. 코코넛이 95%의 수분 함유율을 자랑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수박. 수박 네. 좋죠. 수분 네. 함유율 92%에 달했습니다. 네. 딸기와 포도도 91%고요. 그래요. 딸기와 포도가 그렇죠. 네. 의외네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어서 캔탈로프 90%, 복숭아 88%, 그리고 파인애플과 라즈베리 각각 87%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과일들 많이 드시면 수분 섭취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요즘 복숭아 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박스를 지난주에 샀었는데요. 지금 네. 먹고 있는데 정말 물이 많아요. 달고.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앞서 이 야채도 언급하셨는데 어떤 야채가 좋은 거예요? 그 아이스버그 레터스 있죠? 양상추라고 하나요? 아하, 그게 아하. 96% 수분 함유율로 상당히 수분 많이 품고 있고요. 네. 오이, 그리고 로메인 상추, 샐러리도 95% 수분 함유율입니다. 이어서 토마토, 주키니 호박이 94%, 컬리플라워와 양배추, 피망, 시금치 92%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채 통해서 뭐 수분 섭취한다면 아무래도 건강에 더 좋겠고요. 하지만 이걸 양념해서 먹는다고 하면 소금이나 설탕 너무 많이 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자체로 먹어도 굉장히 달콤한 야채들도 많아요. 예, 네.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 네. 물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일단 마시면 수분 섭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마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네, 뭐 앞서서 최홍호 앵커께서 그 커피는 마셔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커피 마시지 말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커피를 마시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저에게서는 즐거움을 정말 큰 즐거움을 뺏어가는 거니까. 근데 커피를 커피를 마신 마시- 만큼 네. 물을 드시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커피 마신 양 똑같이 물을 더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소디움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것도 수분 섭취에는 도움이 소디움? 안 되고요. 네. 소디움이라 그러면 소금? 네. 네. 이온 음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술 역시 물론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름이 지금 남가주에서는 예년보다 좀 늦게 시작하는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더운 날씨 시작되기 전에 어, 내 몸에 수분이 충분한지 한번 음. 체크해보고 맞아요. 물 마시는 습관 기르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술 마시지 말라고 짚어주셨는데 여기 애청자께서 물 대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큰일이다 하신 분도 계시네요. 네. 네. 근데 맥주 같은 거 마셔도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건 왜 물이 아닐까요? 왜 물과 다르다고 생각이 이렇게 평가가 나올까요? 저 커피도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은 꼭 이렇게 뭡니까 머그잔으로 2잔 이상을 마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 소변을 잘 보는데. 그만큼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게 빠져나가는 되는 거예요? 거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떤 물 전문가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전에 그 방송에서 목이 마르다는 증거는 이미 내 몸에 수분이 고갈이 돼 있는 거래요. 그래서 목이 마르기 전에 수분 섭취를 미리 하는 마셔라. 것이 올바른 섭취의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되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